그동안 네, 한국일보 우태경입니다. 그동안 이제 탄핵 인용 때까지 의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기울여 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제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개헌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여야 정당들에게 요청을 하신 거니까 여야 정당들과 사전에 좀 물밑 교감이나 접촉들은 있었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이제 그동안 개헌이 어려웠던 이유로 대선에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대선 후에 이제 논의가 어려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대선 전에 할 것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대선 전이라 하더라도 이제 개헌을 논의하기에 어려운 조건인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지 오히려 시간적으로 촉박한데도 왜 지금 꼭 이제 대선 전에 필요하다고 보셨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22대 개헌 이후에 국회 개원 이후에 개헌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 재헌절 때 개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 필요는 뭐 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그 엄청난 큰 변화의 핵심 기간이 지난 87년 개헌 이후에 40년 그 기간 동안 큰 변화를 했거든요. 민주주의 발전 또 우리 경제 성장. 근데 이 개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 변화 또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길을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대로가 헌법인데 그거를 그동안 고치지 못해서 헌법을 이제 바꿔서 그동안의 변화된 내용도 담고 앞으로의 나아갈 길도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야 정당의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도부 안에서도 개헌 관련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헌이 늘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되어 왔는데 잘 안 된 이유는 초기에는 개헌 논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개헌이 블랙홀처럼 되기 때문에 논의가 어렵고요. 또 이제 후반부로 가면 레임덕에 들어갈 경우 굉장히 또 개헌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헌 공약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된 이유도 그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이런 권력이 집중돼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꼭 필요한 개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 대선을 치르는 기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지난 87년 개헌 때도 직선제 개헌에 대한 사회적 대세가 모아지고 그게 시대 정신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합의가 됐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어렵습니다만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합의해서 중요한 개헌들은 해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타임스 안소현입니다. 헌법 개정 특위 구성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시점을 좀 어느 때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데드라인 같은 거 그리고 또 특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구상하신 좀 자세한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투표법의 일정을 보면 대통령이 공고를 처음 시작하죠. 그럼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그 헌법안 가지고 그게 국회에서 공고하는 시간이 2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에게 국민투표법을 가지고 국민에게 그 개헌안을 공고하거든요. 그게 18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38일, 최소한 38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보려면 개헌특위회의는 빨리 구성을 해야죠. 거기서도 내용을 논의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죠. 네, 먹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마이뉴스 복건우입니다. 민주당에선 개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양새인데 이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다기보다는 여야가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어디서부터 찾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5.18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개헌 논의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잘 수렴하는 개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쭉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5.18 부분은 그것도 여야가 거의 그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18을 넣는 것도 뭐 국회의장이 넣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거는 지금 가이드라인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는 않지만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다시 여쭙습니다. 일단 시간 타임라인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좀 개헌안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를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좀 이 권력 구조를 개편해서 상권 분립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그런 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고 이번 그 비상계엄 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요구했던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정당들의 개헌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에서는 합의를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고쳐야 될 부분 또 그리고 일정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18일 이렇게 지금 국민투표법이 돼 있는데 그때는 벌써 그 국민투표법을 적용한 지가 87년이니까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단 이런 게 굉장히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로바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 기간도 좀 조정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간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시대 정신에 맞게 정당들이 합의만 하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분 정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참고로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국민투표법 관련된 설명이 추가로도 필요한지 의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개헌안을 내는 거는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의할 수 있고요. 국회도 200석 이상 투표를 통해서 발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예, 서울시. 발의는 제적과만 쓴 거예요? 네, 저기 서울신문. 왼쪽.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200석 이상으로 의결하면 그러면 발의할 수 있는 거죠. 예.